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플렉스라는 책입니다. 제프리 헐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갤리온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총 페이지 수는 332쪽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비교적 최근이죠. 래퍼 더카이엇의 벤틀리를 박살낸 이후에 관련해서 옷장사가 대박이 나서 유명해졌던 염따라는 분이 자주 얘기하시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빠그와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책은 플렉스의 사전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유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팀을 이끄는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 중에서도 권위를 내세우는 알파형이 아닌 유연함을 내세우는 베타형 리더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상사로서 명령은 잘하지만 경청에는 서투르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열정과 의욕이 충분하지 않다. 지나치게 내성적이라서 적절한 수준의 공감과 투명성, 개방성이 없다. 독립심이 강해 전문 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팀워크와 협업은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하나 감독하고 간섭하는 마이크로 경영을 하면서 구성원에게 업무 재량을 위임하는 임파워먼트를 주지 않는다. 조직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엉성해서 구조와 목적이 부합하지 못한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의욕이 높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조성하지 못한다. 저자가 만든 피어스 모델은 크게 정신, 감성, 신체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여기서 사례로 들은 리더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시들은 정말 조직의 리더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봤음직한 것들이라 책을 더 읽고 싶게끔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는 피드백을 두려워할까? 우리는 피드백 앞에서 무턱대고 겁을 먹는다. 신경과학에서는 뇌가 자신을 해치는 정보에 경계심을 곤두세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말한다. 목숨을 위협하는 포식동물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야생의 세계에서 수만 년을 살아온 인간의 뇌는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날카롭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야생의 초원보다는 회의실에 있을 때가 많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피드백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듣기로 결정했다면 이미 가장 힘든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렇다면 피드백을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칭계의 세계적 석학인 마셜 골드스미스는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드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피드백이 과거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면 피드포워드는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당신이 더 잘하고 싶은 부분이나 타인이 뛰어난 부분 중 특별히 닮고 싶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평소에 신뢰하던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것을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했거나 잘못했던 과거지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는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피드백이 아닌 피드포워드라는 것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피드백이 어떤 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피드포워드라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나의 미래,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성장의 관점이 이렇게 평가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 보다 더 생산적인 것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권위주의적 리더인 알파형과 유연함을 강조하는 리더인 베타형으로 리더십을 크게 나누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플렉스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현대의 기업에서 보다 더 성공적인 관계와 성과들을 만들어내려면 알파형보다는 베타형의 리더십이 현재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알파형의 장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알파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베타로 좀 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베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알파형의 자질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형 리더라면 베타형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런 것들에 한번 주의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경청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면서 말하기를 줄이고 듣기를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묵을 불편해하지 마라. 회의에서 잠시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리더들은 말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메모를 적어서 자기 앞에 펼쳐두기도 한다네요. 세 번째, 개방형 질문은 미리 준비하라. 어떻게, 무엇을, 왜 등으로 시작하면서 다음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목표를 미리 파악하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목표를 파악하라. 여섯 번째, 어떤 역할로 들어야 할지 정하라. 일곱 번째, 롤 모델을 분석하라. 여덟 번째, 마음 챙김을 위한 1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무 방해도 없이 집중을 위한 1분의 여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5분간 사무실을 벗어나라. 회의가 연달아 있으시다면 5분 정도는 좀 틈을 마련해서 여백을 주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나만의 시간을 마련하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은 잊어버리고 온전히 나에게 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11번째, 새로운 놀이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준다. 창의성과 유연함을 위해서 늘 새롭게 새로운 놀이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놀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해외 출장 시에 잠깐이라도 그 근처를 탐방하거나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아이디어 탐구 회의. 정기적인 아이디어 탐구 회의를 통해서 각자 영감을 교류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베타형이신 분들은 알파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면의 승부사를 해방하라. 승리를 했던 경험을 살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의 안건은 3개로 제한하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3개 이하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짧은 것이 유혹적이다. 뭐든지 짧게 보내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 더 매력적이고 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강점을 알려라. 특히 베타형 리더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분명하게 조직에게 알리고 자신감을 적절하게 내비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는 의사결정을 잘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10가지의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리더이신 분들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간을 놓침. 이것은 정보를 겉핥기로만 보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숲을 보지 못함. 이것은 정보와 사랑에 빠진 나머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유 부리기. 정보의 풍요에 빠져서 이것으로 정보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조사를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갖다 붙이기. 그럴싸해 보이도록 스토리를 아무거나 막 갖다 이어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종합적인 검토가 아닌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부합하게 되면 끝내버리는, 귀찮아서 끝내버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직진만 하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다가 중요한 정보를 놓친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일곱 번째, 배제하기. 포용하는 태도가 아니고 외면하고 배제한 사람이나 정보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덟 번째, 호불호 가리기.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감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아무거나 묻기. 관련성이 없는데 그냥 있다고 믿고서 정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룹핑한 것은 아닌지. 열 번째, 마지막, 고질화. 과거에 고착화된 그러한 방식들을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것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들어서 움츠러들게 되는가? 더 용기를 내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휴스턴 대학교 연구 교수로 일하면서 브레네 브라운은 사회적 연결의 근원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응답자 수백 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소속감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연구 결과로 나온 답은 취약성이었다. 취약성은 단순한 약점이나 복종이 아니다. 브라운이 발견한 취약성은 남들 앞에 드러내려면 어마어마한 용기를 쥐어짜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알파형 리더십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감정 노출을 자제하기 위해 언제나 냉혹하게 굴고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알파와 베타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리더들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베테랑과 신참자가 밀접하게 일해야 되는 오늘날의 수평적 조직에서는 신참 직원들은 리더의 뛰어난 능력을 확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적 업무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인간적인 연결감도 원한다. 직위에서 오는 힘은 예전만큼 위세가 크지 않다. 사다리의 단이 한 단씩 줄어들거나 사다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 리더는 헌신과 충성을 끌어모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취약성은 새로운 강점이 되었다. 리더십 민첩성 평가에서 알파형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알파형 리더도 취약성을 드러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픈 가족 때문에 힘든 직원이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이별을 겪은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넨다거나 당신이 머리를 싸매던 일을 해결하도록 도와준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의견 대립에서 지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마음에 캥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바라봐야 한다. 인간이니까 실수를 한 것이고 신뢰를 되살릴 방법은 인간으로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리더로서 취약함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용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성과주의형, 권위주의형 알파형 리더들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혼자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인간미로 다가가야 되며 이러한 인간미를 드러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나의 취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세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다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도와주고 나면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애정을 갖고 도움을 제공했다는 생각에 나의 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은 근사한 일탈이지만 꼭 좋은 경치를 보면서 명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 아래 땅을 느끼고 길가의 돌을 만지고 낙엽을 쥐어보는 단순한 행동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는 단순한 행동은 자신에 대한 걱정, 산더미처럼 쌓인 일, 뜻대로 안 되는 일에 집중하던 에너지가 창의적 활동으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시의 회색 지대만이 아니라 훨씬 웅대한 풍광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창의적인 업무를 하거나 인간관계에 답답한 느낌이 들 때는 숲이나 해변, 들판, 개천가를 걸어라. 아니면 해돋이나 해넘이를 보러 가도 좋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낳고 당신 안에서 다시 불꽃이 점화된다.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놀랍게도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아득바득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보다 오히려 여유를 갖고 조금은 덜 열심히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연구를 하는 사람도 밤새 실험실을 지키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때는 잘 생각나지 않던 해법이 잠시 그 공간을 벗어나서 휴식을 하는 동안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소와 분위기, 환경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설정을 오히려 역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역으로 미리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고 그에 맞게 그 미래의 나 자신이라면 했을 법한 행동들과 모습들로 내 환경을 미리 바꿔두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성공한 내 자신이라면 아마도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업무를 했을 것이란 생각에 벌써부터 4시 혹은 5시 사이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미래에 성공한 내 자신은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북튜브라는 강력한 환경 설정을 지정해서 책을 끊임없이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미래의 나 자신에게 맞는 환경 설정 다들 잘 하셨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타인을 이끄는 리더십도 그리고 타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내가 어떻게 끌려가며 따라가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회사와 조직도 혼자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유튜브의 세상에서도 흔히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보실 텐데,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나 그렇지 어느 정도 돈을 꽤 벌고 성공한 유튜버들은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들 사이에는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꼭 회사나 조직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이끌고 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가정 내에 어찌 보면 리더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민하시고 어느 정도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어 두셔야만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요즘 트렌드에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과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코치를 잘 하고 있는 책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께 정말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